안녕하세요. 천공의 이발과 제입니다. 오늘은 Q&A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저한테 질문했던 거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한 4가지 정도 뽑아서 이걸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이 주로 회피형 남자친구 이별 후에 발생하는 그러한 좀 특이한 현상들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특히 상담하실 때 저한테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십니다. 이별 후에 상처를 꽤 많이 받으신 여성분들이 자기 전 엑스 남자친구를 차단하고 싶다. 그런데 정공우 선생님 방송하실 때 보니까 차단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는 진짜 이거 차단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히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자, 가끔은 차단이 필요한 이별이라는 그러한 방송을 제가 초기에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 차단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꼭 하고 싶다면 이게요, 전략적인 맥락에서 그러한 생각으로 차단을 하는 것은 절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 노컨택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어떤 사회적 예절이며 여러분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제외를 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노컨택이라는 것이 저의 어떤 철학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노컨택을 어떤 제외 전략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식으로 방송을 만드는 제외 유튜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차단이 정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것은 본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차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차단하더라도요, SNS를 차단하세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차단, 언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화 차단을 한다든지 카톡을 차단한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좋지 않습니다. 왜? 특히 전화번호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별 후에 여러분의 엑스도 마음이 변해서 여러분한테 재회를 신청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요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커뮤니케이션 툴은 오픈을 해놔라. 전화, 문자, 카톡은요, 여러분이 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톡 같은 건 숨김 처리하면 되잖아요. 굳이 차단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팔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별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나는 너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차단을 진짜 원하신다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요즘 있나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이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 방송 말고 그 다음 방송에 회피형 남자친구를 아니면 회피형 여자친구든지 하여튼 회피형 X를 차단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방송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저 그 방송 이 다음 주에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피형 X 같은 경우는 특히 차단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피형 X를 차단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인스타그램 말고요, 카톡, 특히 카톡을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피형 X의 카톡을 차단했다. 카톡을 차단해도 메시지 차단이 있고 프로필까지 완전 차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단했다는 것을 상대 X가 알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회피형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회피형 여자 친구라도 성별에 관계없이 이 이별에 대해 안도감을 더 느낍니다. 그게 회피형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회피형들은 단념을 잘하고 말 그대로 회피를 잘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신 승리하고 부정하고 이런 정신적 심리 메커니즘이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단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이 발생해서 뭔가 재회를 생각하거나 한번 연락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차단이 된 걸 보면 쉽게 단념합니다. 그렇지, 내가 얘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할 필요는 없겠지? 이렇게 하면서 안도의 스테이지가 더 깊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단할 때 나의 X가 회피형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차단하는 건 좀 더 신중하시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제가 발견하는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다. 20대 초반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연애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40대, 50대, 20대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인터넷 세대, 정보화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가 선을 가르는 아주 획기적인 세대 차이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 게임을 하다가 연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게임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저쪽 뭐 제주도나 부산이나 강원도에 사시는 분과 게임으로 연결이 되어서 연애를 하게 된다. 게임을 하면서 뭐 채팅도 하고 뭐 그러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 친해지고 나중에 만나러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연애가 되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만난 연애는 대개 장거리 연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회피형인데, 회피형이 아니더라도 이별 후에 본인들이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는데 나를 버렸던 X가 나한테 게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순수하게 게임을 그냥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게임을 거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버린 후에 게임을 다시 하자 신청하는 거는 조금, 글쎄요, 선을 좀 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게임을 하다 보면 다시 커뮤니케이션이 오픈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게임을 하자는 것은 그게요, 순수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즉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게임 세계를 잘 모르는데 그냥 여러분과 게임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용하는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재회를 신청하는 그 채널 라인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좀 명백하게 너와 게임하는 건 좀 부담일 것 같아 라고 좀 얘기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이게 게임을 하자라는 그 신호가 제가 상담에서 얘기했듯이 이 이별 후에 버린 사람이 나한테 친구하자라고 얘기하는 맥락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뭐 굳이 여러분이 뭐 할 수는 있는데 이 대화에 자꾸 연결해가지고 무언가 그들이 여러분을 못 도망가게 이렇게 궤도에 잡아두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레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피형 남자친구가 이러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회피형의 어떤 그들의 행동의 특징이 뭐냐, 모호하답니다. 관계가 좀 모호해. 그렇단 말이에요. 이별 후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카톡이나 SNS에 뭔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진을 올렸다고 봅시다. 여러분 여자라고 가정합시다.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뭐 여행도 잘 다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서 여자친구가 찍어준 사진이야. 해변가나 뭐 공원 같은 데서. 그래서 SNS에 올렸더니 회피형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너 남자친구 생겼냐? 라고 물어봅니다. 회피형이 아니더라도 지배력이 강하고 통제력이 강한 남자. 좋지 않죠? 명확하지 않다는 것 같은 좋은 남자가 아닙니다. 연락이 와서 너 남자친구 생겼냐?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나 남자친구 없어. 내가 무슨 남자친구를 사귀겠어. 남미새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금사빠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 없다입니다. 여러분이 그들한테 어떠한
여러분의 사생활을 얘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이 상당히 황당하고 갑작스럽고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훅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질문이고 나름 선을 넘는 질문이거든요. 아니 헤어졌는데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든 말든 네가 알 게 뭐야. 사실 이게 정확한 여러분의 스탠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미 남남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걸 물어볼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는 건 여러분이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나를 버린 X가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건 나와 제외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선생님 이거 굉장히 좋은 신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신호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분명히 얘기지만 제외를 하고 싶은 사람의 스탠스는 언제나 겸손하고 명확합니다. 비록 매우 좀 모호하게 들어오고 뭔가 자기의 의도를 숨기면서 들어오더라도 그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명확한 단계를 밟고 온다. 즉 테스트 워터라고 하죠. 목욕물 들어가기 전에 뜨거운지 차가운지 손으로 한번 만져보는 테스트 워터. 테스트 워터의 과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명확합니다. 즉 들어오는 경로가 정확히 정문으로 들어오냐 후문으로 들어오냐 창문으로 들어오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아까 게임 친구 하자는 것도 그런 거야. 그건 정문으로 들어오는 스탠스가 아니잖아요. 후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가 나의 SNS를 염탐하는 걸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너 남자친구 사귀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다. 좋은 접근이 아니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나 남자친구 사귀는 거 새로운 남자? 글쎄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오빠한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런 질문은 좀 부담스럽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들한테 계속 물음표를 주고 궁금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한테 무조건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그들한테 무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버리고 간 것 자체가 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미러링을 하는 것은 절대 무리하는 게 아니고 선을 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라. 그건 나 개인적인 거라 나의 사생활이라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여유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좀 부려라. 왜 그런 것이 궁금해진 거야? 왜? 오빠 이별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 이렇게 잠깐 위트 있게 한번 그들을 약간 재밌게 티징 한다고 좀 놀릴 수 있다. 놀리는 투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한테 무조건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지배력과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약간 허세이긴 하지만 조금의 이러한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또 질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 제가 꽤 봤는데 연애를 하실 때 유튜브 같은 거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넷플릭스도 같이 공유해서 보시고 이별 후에도 나를 버린 X가 나의 유튜브 나의 넷플릭스 채널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 나를 버린 X가 어떤 넷플릭스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지 유튜브 동영상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다 아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에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나를 버린 사람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선생님 거 천공의 이별과 제휴를 보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한 6개월 지났는데 선생님 것도 보고 다른 제외 유튜버 동영상을 보고 있죠. 아니 나와 이별했던 남자친구가 왜 제외 유튜브를 왜 보는 거죠? 혹시 저와 제외하려고 이러는 건가요? 라고 여러분이 직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과 재회를 하기 위해서 제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점을 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재회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은요, 이별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회를 원한다는 건 맞아요. 재회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재회를 원한다가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은 이별을 당했다입니다. 이별을 내가 던져놓고 재회 유튜버를 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자, 한 5%의 확률로 여러분과 재회를 하고 싶어서 천공의 이별과 재회 같은 재회 유튜버를 여러분의 X가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95%는 어떠한 경우냐. 그들이 매우 죄송하지만 새로운 애인한테 차인 거예요. 즉 여러분과 이별을 하고 리바운드나 환승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새로운 애인한테 차인 겁니다. 그들이. 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케이스를 봤을 때 대개는 그렇다. 대개는 그렇다. 100% 그렇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조언은 이거 좋은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흥분하시고 희망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와 재회하기 위해서 재회 유튜브를 보는지 아닌지를 선생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게 어떻게 이별이 됐지? 나 환승당했지? 그러니까 환승한 그 사람한테 차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 분도 있고, 많이 마음을 정리해 나가면서 차분해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힘들 때는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을 하시면 정신 상태가 상당히 맑아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갑자기 노컨택을 깨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오늘이 나의 엑스의 생일날인데 전화하고 싶다. 생일 선물 보내고 싶다. 이러한 충동이 드시는 분들 심호흡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시거나 명상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이러시면서 충동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방송 제가 또 다시 아까 제가 약속했던 그 영상 다음 주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 하단에 프로필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 안내 이메일 사진 클릭하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 나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